자, 오늘은 세화여고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출제 영향이나 이걸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작년부터 보면은 시험 범위는 다항 함수까지.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보시면 다항 함수까지라 같습니다. 자, 작년도 보면은 객관식 15문항에 서술형 6문항. 자, 이 정도 66대 34점 정도 이렇게 배치됐고, 난이도는 상중하가, 자, 좀 상 문제가 5문제 정도, 그리고 하 문제가 6문제 정도. 대부분 이제 중간급 문제인데요. 이 상 문제도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이 아니라 그냥 중상 정도의 문제예요. 자,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 작년도를 보면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죠. 작년도에는 20문항이 나왔어요. 배점은 똑같은데 20문항 중에서 상위 6문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작년도의 이 상 문제는 진짜 상 문제예요. 자, 그런데 재작년도 참 23년도는 좀 난이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조금 쉬워졌었어요. 그렇다고 올해 또 쉽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보면은 소문항별로 보면 소단원별로 보면은 작년도의 경우에는 2차 방정식과 다항함수에서 21점, 28점, 10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복소수까지 포함하면은 14문제, 즉 점수로 치면은 70점 가까운 점수가 여기서 나왔어요. 굉장히 치우쳐서 나왔습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도 많이 틀린 문항도 많고요. 거기서 자, 그런데 자, 그 전에 볼까요? 밑에 내려가서 23년도를 보면 그때는 비교적 골고루 나왔습니다. 나머지 정리해서 그리고 복소수 나머지 정리 이 부분에서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다르죠? 그리고 난이도 있는 서술형도 그 단원에서 좀 나오고요. 3년 전으로 볼까요? 내려가 보면은 22년도도 시험 보면 똑같아요. 2차 함수까지, 다함수까지도 상 문제가 좀 작아요. 그때는 문항수는 많았는데 그리고 다항함수, 2차 함수와 나머지 정리 여기서 좀 출제가 많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재작년과 작년을 보면 이 많이 나오는 문제 단원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죠?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올해는 어디가 많이 나올까요? 작년에 많이 나온 것을 조금 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70점이 다 뭡니까? 자, 그래도 이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골고루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골고루. 올해는 이 작년에 조금 출제가 좀 덜 되었던 원래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덜 되었던 나머지 정리 여기를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해 놓으세요. 자, 다시 이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2차 함수 뭐 이런 부분들은 워낙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뭐 올해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온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중요한 파트니까 열심히 해두시고 그리고 복소수에서는 이 개수 세는 문제 개수 혹은 그 제곱근 제곱의 반복 문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뒤에서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자, 앞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시중 교재 참고서나 뭐 문제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P1 나와 있고요. 3차 함수가 3차식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그죠? n이 1, 2, 3, 4 변함에 따라서. 그런데 10번째 항의 2차 항계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가와 나를 보면 가는 P1은 3차식이고요. 나를 보면은 나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P2x는 P1에다가 x 더하기 2를 넣은 거예요. 근데 x 더하기 2를 이렇게 넣어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3차 계수는 변하지가 않아요. 3차 계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 있는 것이 x가 계수가 1이기 때문에 3차 계수는 똑같이 항상 1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p n x를 2x 세제곱, 자, 2차 함계수를 우리가 an이라 놓을 거예요. 그 이하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pn 플러스 1을 한번 계산을 해 볼 겁니다. 자, pn 플러스 1. 자, 어떻게 되죠? pn에다가 x 플러스 2n을 넣어야 돼요. 즉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전개시켜 보면 2x 세제곱 3차 함계수는 변함이 없고 2차 함계수를 한번 볼까요? 2차 함계수를 보면은 2차 함계수를 보면은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맨 앞에서는 3, 6, 12n. 자, 12n, 즉 여기서 12n x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an 나오죠? 더하기 an x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n의 2차 함계수를 an이라고 놓았으니까 pn 플러스 2차 함계수 요거는 뭐다? 요게 바로 a의 n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an 더하기 1은 an 앞에 2차 함계수에다가 12n만 더하면 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계속 12n씩 더해 가는 건데, 자, 볼까요? A1,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1, 얼마였죠? 1이었어요. 그죠? 1. A2, A2는 A1에다가 12만 더하면 되니까 13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3는 또 앞에 항에다가 얼마? 24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37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규칙이 나올까요? 좀 어렵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노가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다가 여기다가 n 대신에 1, 2, 3 해서 쫙 어디까지? 9까지 대입해서 쭉 더하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바꿀게요. 이렇게 n 대신에 1, 2, 3, 4, 5, 6, 7, 8, 9 해서 다 더해버리면 이 좌변은 뭐가 될까요? 조금 써볼까요? A2 빼기 A1은 10이고요. A3 빼기 A2는 24고요. A4 빼기 A3는 36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A9, 자, n 대신에 9까지 대입한 걸 12 곱하기 9죠. 쭉 더하는 거예요. 자, 더하면은 여기는 좌변은 A2, A2, A3, A3 쫙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남는 것은 A10과 A1만 남아요. 그래서 좌변은 A10, A1만 남고 우변은 12로 묶어주면 1, 2 해서 9까지 더한 것이 나온다. 자, 따라서 10번째 2차 함계수는 A1 넘기면
1 더하기 12 곱하기 1부터 9까지의 곱셈 얼마죠? 45예요. 45.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부터 9까지의 덧셈도 이렇게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면 다 10이 나오고 10이 4개, 4쌍이 나오고 가운데 5가 남아요. 그래서 45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수원 선행을 좀 했으면 한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했으면 조금 더 쉽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차 함수 문제인데 자주 나오죠, 이런 문제들은. 자, 우선 x의 범위부터 볼게요. 자, x의 범위를 보면은 a부터 a 플러스 1까지. 구간의 길이는 1입니다. 그죠? 항상 이런 거 볼 때는 길이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이차 함수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죠? 더하기 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쭉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는 4고요. 자,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구간이 a부터 a 플러스 1까지예요. a부터 a 플러스 1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인데요. 이 구간이 어디에 있느냐? 이 구간은 a가 증가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을 해 나가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 마이너스 1 근처에서는 구간의 길이가 1인데요. 마이너스 2.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 최대 5.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꼭지점 근처에 있으면 최소 최대 차이가 거의 뭐 1 내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6이 되려면 우리가 꼭지점에 좀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 왼쪽에 있는 경우, 오케이? 이렇게 A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경우, 이 경우 볼게요. 자, 첫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이 꼭지점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겠죠. 당연히 A는 이하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최대값은 FA 플러스 1이고 최소값은 A에서니까 이렇게 되겠죠. 차이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면은 뭐 이 창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돼요. 그죠? 자, 이 값이 6, 이게 아마 오타가 생겼나 보네요. 6이 아니고 5예요. 5. 자, 그래서 이 값이 5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 구간이 오른쪽으로 넘어온 경우, 즉 구간의 왼쪽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넘어온 경우를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최대는 구간의 왼쪽이 최대죠? 왜냐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A, 여기가 A 플러스 1 될 거니까 FA 더하기 1 최소값, 이것이 5가 되어야 되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A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넣으면은 A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5는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쓴 거예요. 뒤에 5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2a 더하기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때 a는 1 됩니다. 자, 다 조건 만족하죠? 자, 따라서 a의 모든 값들의 합은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3.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많이 출제되는 문제죠. 2차 방정식. 자, 근계수 문제입니다. 우선 근계수 관계 먼저 써야겠죠. 자, 두분의 합은 마일, 두분의 곱은 또 마일. 이렇게 뭐 두분의 차 바로 계산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두분의 차는 곱셈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이것은 1 더하기 4에서 5고요. 자,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가 더 크죠? 단서에 크다 나왔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루트 5. 자, 그러면 기억본. 기억에 자, 기억에 이거는 뭐 쉬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합차해서 두근의 합은 마일, 두근의 곱은 루트 5니까 참 맞습니다. 다음 니은의 우변에서부터 가겠습니다. 복잡한 식을 왼쪽으로. 자, 우변을 보면 알파 더하기 2와 알파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요거 가져가 보겠습니다. 알파 n으로 묶죠. 알파 제곱 더하기 n이에요. 알파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알파가 근이기 때문에, 자, 맨 처음에 올라가 볼까요? 알파가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는 1 넘기면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알파의 n제곱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알파의 n제곱이 됩니다.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베타도. 자, 그래서 베타도 두 개 이렇게 짝지으면 베타의 n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 자, 다음 디귿번. 자, 디귿번은 우리 조금 노가다를 해야 해요. 7제곱이죠. 인수분해 하기도 좀 그렇고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 이거 이용할 겁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1은 0. 알파 근이니까요.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차수를 점점 줄여 나가겠습니다. 자, 요거 양변을 제곱을 할게요. 자, 제곱을 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이고요. 다시 한번 이거 알파 제곱을 집어넣으면, 자, 알파 제곱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2가 되죠.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알파 세제곱도 한번 줄여봅시다. 자, 알파 세제곱은 이 알파 제곱에다가 한 번 더 곱한 거죠.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고요. 여기다가 알파 제곱을 다시 넣어요. 다시 알파 제곱을 넣으면은 알파 빼기 1이니까 이렇게 1차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알파 제곱을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알파 써서,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알파 세제곱과 4제곱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둘을 곱하면 돼요. 자, 알파의 7제곱은 둘을 곱합시다. 얘와 얘를 곱한 다음에 다시 1차로 바꾸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2알파 빼기 1이니까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6알파 제곱 다음에 7알파 빼기 2죠. 다시 여기 알파 제곱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알파 제곱을 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들으니까 13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베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 베타도 그럼 마찬가지로 13베타 마이너스 8이 돼요. 자, 따라서 알파의 7제곱, 베타의 7제곱은 빼면은 13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아까 루트 5니까 13 루트 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디귿은 거짓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됩니다.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소수피예요. 자, 2차 방정식 소수피 a는 11의 배수 그리고 두 자리입니다. 몇 개 안 되죠? 자, 11, 22, 33 해서 99까지 11K 11K인데요. 이런 숫자는 11, 22 해서 99까지. 자, 2차 방정식의 두 군은 서로 다른 자연수다. 자, 두 군을 우리가 알파, 베타로 한번 해볼게요. 두 군. 자, 그럼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요. 알파, 베타는 4P예요. 자, P가 소수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이룰 수 있는 것은 1과 4P, 2와 2P, 4와 P. 물론 순서는 바꿀 수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봤자 A 값에는 영향이 없죠. 자, 똑같습니다. 알파, 베타 바뀌어봤자. 자,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한번 따져볼까요? 자, 첫 번째 조사해 볼게요. 1 해서 자, 우선 첫 번째 경우 1 더하기 4P가 A인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자, 1 더하기 4P가 A인 경우 A는 11부터 99까지인데 1 더하기 4P는 4P가 짝수니까 1 더하기 4P는 홀수예요. 홀수. 얘는 홀수예요. 홀수. 따라서 홀수인 11의 배수를 쭉 써보면 11, 33, 55, 77, 99 이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P 값을 계산을 해보면 소수가 나와야 되는데 소수가 나오는 게 어느 걸까요? 33, 11일 때 3, 그쵸? 자, 11일 때 소수 P가 3이 나오네요. 3 이렇게 나옵니다. 33일 때는 8 나오니까 안 되고요. 55일 때는 없고요. 77일 때도 19, 77일 때는 빼면 76 맞나요? 76, 19, 네. 이때 19, 77일 때, 99일 때는 없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자, 2와 2P인 경우, 2 더하기 2P가 A인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좌변이 짝수니까 짝수인 11의 배수 22, 44, 66, 88 이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죠. 이때 P값을 계산해 보면은 소수가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10. 그 다음에 42니까 20일 안 되고 64니까 30일 안 되고 자 88일 때 43. 아, 요때 P값이 43 하나 나오네요. 그죠? 됐나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4 더하기 P가 A인 경우. 이때 한번 봅시다. 자, 4 더하기 P가 A인 경우. 자, 이때는 좀 더 많이 조사를 해 봐야겠네요. 자, 그런데, 어차피 A가 두 자리 수기 때문에 P도 2보단 당연히 커야 돼요. 그렇다면 P는 2보다 큰 소수니까 무조건 P는 홀수입니다. P는, 자, 요거 P가 홀수예요. 그죠? 자, P가 홀수입니다. 자, P가 홀수니까 홀수인 11의 배수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11, 1번하고 똑같네 이건. 33, 55, 77, 99. 자, 홀수인 경우를 한번 찾아보면, 자, 볼까요? 홀수인 경우 찾아볼까요? 11인 경우는 7, 7, 그죠? 33인 경우는 29, 55인 경우는 51, 51은 소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77인 경우는 73, 73 소수죠. 그 다음에 95 소수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처음에 3 안 되네요. 여기 4, 3, 12, 13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숫자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A 값 소수 P의 개수는 하나, 19,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수 P는 19, 43, 그 다음에 7, 29, 73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은 우리 2차 함수의 대표적인 문제죠.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는 문제예요. 이것은 그렇게 그래프만 잘 그리면 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우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2, 마이너스 8 이 원점이고요. 2, 마이너스 8 저 아래 꼭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인데 0 이하의 그래프니까 왼쪽만 그릴게요. 이렇게. 다음 0보다 큰 쪽은 위로 볼록인 그래프죠. 위로 볼록인 거예요. 자, 위로 볼록인데 이렇게 x축과 0과 2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자, 그리고 주어진 직선은 이 주어진 직선은 m으로 묶으면 이렇게 돼서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정점 마이너스 5, 3을 지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5, 3을 찍고 자, 마이너스 5, 3 왼쪽으로 한참 가죠. 마이너스 5, 3 자, 이쯤에 찍고 그어보는 거예요. 쭉 그을 때 교점이 3개가 되려면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일단 원점을 지나는 경우 이거보다는 싹 올라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접하는 경우 이 접하는 경우보다는 내려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원점 지나는 경우 기울기 얼마입니까? 원점 지날 때 기울기는
m은 5분의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할 때는 판별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접할 때는 요거와 그 다음에 우리 mx, 자, 요거 정리해서 판별식 0을 이용하면 m 값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이때 m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무리수가 나와요. 무리수가 12-2루트38. 좀 숫자가 좀 그렇죠? 이 값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3. 자, 이거보다는 크고 접할 때 요 값보다는 작아야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이 A, 그리고 12-2루트38이 B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OAB는 계산해 보면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2-2루트 38. 자, 따라서 마이너스 36 플러스 6 루트 38이 됩니다. 자, 따라서 C, D. C는 마이너스 36, D는 6이 되니까 그 합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됐죠? 자, 14번입니다. 이게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난이도 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으로 분류를 했어요. 자, 우선 이런 문제를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해볼 수가 있겠어요. 우선 자, 요거 괄호 안에 나누는 거 볼까요? 요 안에 있는 거 볼까요? 요 안에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x5제곱 빼기 1, 요거 인수분해 한식이 즉 x5제곱 빼기 1, 이거의 인수예요. 이거에.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느냐? x 세제곱 빼기 1 알죠? x 빼기 1 이렇게 가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x 제곱 빼기 1도 마찬가지로 x 빼기 1이 인수로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4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4제곱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죠? 근데 앞에 걸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이 있고 x 플러스 1과 뒤에 거를 또 곱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화된 공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결국은 x5제곱 빼기 1 요거에 근데 이거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x5제곱 빼기 1 이거의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몇 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5제곱을 일단 묶어볼 거예요. 자, 10, 5, 1.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것은 남습니다. 자, 다음 x 5제곱이고요.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x 10제곱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5제곱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x 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3x 5제곱이죠? 3x 5제곱이에요. 그죠? 3x 5제곱. 자, 5제곱.
여기는 똑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 제곱식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3x 10제곱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뒤엔 똑같고. 자, 이 3x 10제곱을 마찬가지로 3, 자, x 5제곱 빼기 1에 또 완전 제곱으로 해주고요. 더하기 얼마 해주면 됩니까? 6x 5제곱 빼기 3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 정리해보면 x 5제곱 빼기 1에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3 이렇게 되고 남는 것은 빼기 3이죠? 이렇게 남아요. 자, 그래서 x5제곱 빼기 1의 완전제곱 이거 나왔네요. 그렇죠? 요 속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맨 처음 말했던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인수가. 그래서 바로 요 부분 이게 바로 뭐다? Rx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2만 넣어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또 우리 이 x의 15제곱 이렇게 1 빼줘서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3을 더해줘서 4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것도 x5제곱 빼기 1, x5제곱 빼기 1, x5제곱 빼기 1로 다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는 x5제곱 10제곱 x5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남고 두 번째는 5제곱 더하기 1 남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괄호안을 또 마찬가지로 x5제곱 빼기 1의 완전 제곱식으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곱식 이렇게 해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뭐 두 가지 방법들이 뭐 있으니까 더하기 1, 뭐 이 정도 더하기 뭐 얼마로 해주면 되죠? 더하기 2 정도?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전개시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론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것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100, 이거 복소수 문제. 자, 이거는 우리 계산이 좀 복잡하기도 하죠. 자, 요거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즉 구하는 식은 거의 비슷한데 주어진 복소수만 살짝 바뀐 똑같은 문제가 사실상 나왔었어요. 문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복소수를 간단하게 한번 바꿉시다. 자, z는 자, 얘는 이 괄호 안에를 먼저 분모를 실수화시켜서 1-r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i죠, 그치?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의 거듭 제곱들은 자, 이거의 거듭 제곱들은 어떻게 반복된다?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마1,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1. 요것이 뭐다? 요것이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4제곱마다 반복되죠. 그리고 이 4개의 합은 0이에요. 그렇죠? 4제곱마다 반복되고 4개의 합은 0이다. 됐죠? 자, 반복되고 4개의 합은 0이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any. 자, 첫 번째 우선 any 4의 배수일 때를 먼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왜냐면 4개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되고 이 4개의 합은 제로다. 자, 그러면 n이 4의 배수이면 결국 4개씩 묶으면 합이 0이니까 이때 fn은
자연스럽게 0이 돼요. 자, 이번에는 n이 4k,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때, 이럴 때 한번 봅시다. 자, 이럴 때는 fn은 뭐가 되나요? 4k 플러스 1. 그럼 4개씩 묶으면 다 필요 없고 결국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n 곱하기 첫 번째 괄호에도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마이너스 i, 두 번째 괄호에도 마이너스 i 분의 1 이것만 남죠. 그래서 n이 돼요. 자, 다음 n이 4k 플러스 2인 경우 이거는 n 곱하기 4의 배수에서 두 개가 남죠. 그러면 두 개씩밖에 안 남습니다. 첫 번째 항 요거, 두 번째 항 요거.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i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남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n이 되고요. n이 4k 플러스 3일 때 3개일 때는 이제 3개 항씩 남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더하기 i 이것도 마이너스 i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그리고 1 그 다음에 더하기 i분의 1 이건 계산하기 편리하네요. 이렇게 다 없어지니까 1 그럼 이 경우에도 결국은 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하는 것. 자, 여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fm 자, fm 124가 되는 m을 찾아라 라고 했죠. 자, 그럼 이때 이 m이 4의 배수인 경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m이 4의 배수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앞에하고 뭐 똑같이 썼는데, 자, 그냥 4의 배수란 뜻이에요. 자, 4의 배수인 경우, fm은 이것은 0이 되고요. 두 번째 fm 플러스 2는 4의 배수에서 두 개 남았으니까 뭐가 됩니까? 2n이 돼요. 2n. 즉 괄호 안에 있는 거에 2배가 된다는 얘기죠. 괄호 안에 있는 거에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것이 124니까 62에서 빼면은 이때 m은 60 되겠습니다. 자, 다음 m이 4k 플러스 1인 경우 4k 플러스 1인 경우는 앞에 값은 얼마죠? 그냥 m 그냥 자기 자신 나오죠. 자, 뒤에는 fm 플러스 2는 4k 플러스 3이 돼요. 즉, 요 괄호 안에는 4k 플러스 3이 돼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자기 자신 나온다 했죠, 그치? 자기 자신 나온다. 즉, m 플러스 2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이 124. 따라서 m은 61 됐고요. 자, 다음 m이 4k 플러스 2인 꼴인 경우에는 앞에 fm은 2배가 나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에 2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m 플러스 2는 4의 배수되니까 0이 되고요. 자, 요게 124. m은 62가 되고요. 자, 4k 플러스 3인 경우 4k 플러스 3인 경우도 자기 자신 그냥 나오죠? m이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 뒤에는 m 플러스 2는 4k 플러스 5 즉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경우죠. 나머지가 1인 경우는 자기 자신이 그냥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4k 플러스 1하고 똑같네요. 61이 나오네요. 자, 따라서 이 자연수 m은 60, 61, 62 세 가지가 있고요. 모든 자연수 m의 값을 이건 서로 다른 자연수를 뜻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123, 183이네요. 그죠? 오. 있나요? 답이 3번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조금. 자, 이것도 좀 복잡해 보이나요? 사실상 풀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선 이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거니까 우리 좌표를 정해야겠죠? 이차 함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만나는 거예요. 좌표에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점이 알파, 마이너스 2알파를 하고요. B는 베타, 2, 마이너스 2베타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직선을 이용해서 표시합시다. 직선이 간단하니까 이렇게 표시하죠. 자, 그러면 OA,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니까 일단은 좀 이따가요. 이 A, B의 좌표를 잡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근계수 관계 써야겠죠, 그치? 자, 플러스는 마이너스 2x. 자, 이거의 두분이니까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4. 두분의 곱은 t 마이너스 2024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이 참수와 직선 나오면 무조건이죠, 그렇죠? 기계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S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OA가 반지름이니까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OA는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OA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자, OA의 길이가 뭐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요. 아니면 1대 2대 루트 5 써도 되고요. 루트 5 알파죠? OB의 길이는 루트 5 베타고요. 다만 알파가 음수니까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절대값을 붙여야겠네요. 이렇게 서술형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S1은 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5 알파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분의 5파이 알파 제곱. 그러면 S2는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4분의 5파이 베타 제곱이겠네요. 자, 따라서 빼면 4분의 5파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고요. 자, 이것은 4분의 5파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5파이고 이 값이 얼마입니까? 이 값이 30파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6이 돼요. 그죠? 따라서 우리 합이 마이너스하고 차가 이거니까 이거 연립하면 되겠죠? 1번과 2번 연립하면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5 베타가 1 나오겠네요. 그죠? 뭐 두씩 더하고 빼면 되는 거죠. 한 번 더하고 한 번 더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t 값은 얼마입니까? t는 2024 더하기 알파 베타니까 5를 빼면 2019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 구하는 것은 얼마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고 2019니까 답은
201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마지막 사수령 6번이네요.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정수입니다. 2차식 fx, 1차식 gx에 대해서 이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합과 곱이 있는 식이에요. 합과 곱이 있는 식인데 우선 곱이 뒤에 있네요, 이거. 자, 마이너스 먼저 곱해주겠습니다. 왜냐면 곱은 차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냥 뭐 안 곱해도 되지만 편의상 그렇게 하겠어요. 14.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좌변을 인수분해를 해줄 거예요. 자, F로 먼저 묶죠. 이렇게 묶어주고요. 다음 뒤 5. 자, GX. 자, 여기도 묶을 게 없죠. 근데 앞에 있는 GX 빼기 1과 같은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1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럼 우변도 마찬가지로 얼마 빼줘야 되죠? 5를 빼줘야겠죠. 그치? 우변은. 그래서 빼기 5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이제 묶이죠? 좌변은 fx 더하기 5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gx 빼기 1이고 우변은 9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이제 우변을 인수분해해 봐야겠죠. 그렇죠? 인수분해를 한번 오른쪽에 해볼게요. 자, 1, 마 4, 0, 9인데요. 얼마로 되죠? 얼마로 되냐면 1, 2, 안 되죠? 3, 3 되네요. 그렇죠? 3. 자, 3, 1, 3, 마 1, 마 3, 마 3, 마 9, 땡 됩니다. 그래서 이 우변이 x 빼기 3 요렇게 밖에 인수분해가 유리수 범위 내에서 정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자, 따라서 F가 2차식이고 G가 1차식이니까 우리가 F는 요거다. 그쵸? 그 다음에 G는 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fx는 넘기면 마이너스 8이고요. gx는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방정식 풀면 방정식 fx, gx 이것을 풀면 결국은 뭐가 된다? x, 2x 마이너스 너무 급하네요. 자, x 마이너스 8은 요거니까 됐죠? 자, 이거의 두분이 알파 베타네요. 근이 딱 안 떨어지니까 근계수 관계 씁시다. 두분의 합은 2고요.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렇죠? 실근 같죠? 판별식 딱 써보면 여러분이 실근 갖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큼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실근 갖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용해서 곱셈 공식만 활용하면 되겠네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죠? 집어넣으면 8 36 18 곱하기 2가 돼요. 그래서 44 되겠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중상 정도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사항 있으면 이쪽으로 선생님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어디에요? 여기고요. 연락처는 여기입니다. 아시겠죠?